이제 놀자. 다 했다. 손성민한테 세금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아까 황성빈 얘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왜 200타석 이상 1번 타자 9명 중에서 8등이라 그랬잖아요. 9등이 기아 박재현이에요. 신인 1년차 2년차 아니야? 얘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걔는 펀치력 폭발력은 있잖아요. 스피드도 좋고 선수가 탄력이 있더만. 근데 황성민은 탄력도 없어요. 중견 수비 못한다는 건 제가 뭐 몇 년째 말씀드렸고, 이게 오늘 몰아친 거 빼면 24에 5안타였어요. 2할을 못 쳤어. 도루도 2개밖에 없고 1득점. 자기가 해줘야 될 역할을 아무것도 못 해준 거예요 진짜. 황상민 좌익수 가면은 빅터가 직타라고 하고 한동희는 1루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롯데가 정리를 해야죠. 황상빈 좌익수 시 원준우는 이제 백업으로 가야 하고, 한동희, 나승엽, 레이에스 중에서 한 명이 기타를 하게 되겠죠. 황성빈이 발로 커버하는 정도의 수비는 딱 저는 좌익수 자리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팀 타격 전체 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계속되는 타격 코치의 변화와 잃어버린 큰 틀의 방향성. 인상 깊었던 이태근이 했던 얘기 어느 정도 동의함.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플레이가 이어짐. 예를 들어서 클러치 상황에 히팅 포인트가 뒤로 온다던가, 중요 수비 상황에 캐칭을 옆 야수에게 미룬다던가, 이런 얘기를 윤성민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 히팅 포인트 뒤로 밀리는 거는 지금 클러치 상황이 아니고 롯데 내부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이거 진짜 전 100%라고 봅니다. 2대5식 타격법, 진짜 그거는요 2대5니까 되는 거예요. 한동희 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타격 코치 필요 없이 자기가 이대호한테 들은 얘기만 꾸준하게 했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태근이 이때 뭐라 그랬냐면, 다른 팀보다 롯데가 히팅 포인트가 공 2개에서 3개나 뒤에 있대. 그만큼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앞에서 쳐야 힘을 쓰지, 당겨야 힘을 쓰지, 밀어갖고 힘 써요? 차라리 예전에 그 외국인 코치 이름 뭐였지? 라이언롱. 차라리 라이언롱처럼 강하게 때리는 연습을 하고 발사각을 나중에 만들자. 그게 차라리 선진적인 타격의 접근법입니다. 그때는 강하게 치는 거라도 했기 때문에 안타 2루타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막상 앞에 두고 삼진 먹으면 죽어라 욕함. 그래서 애들이 클러치 상황에 히팅 포인트가 뒤로 오죠. 메이저리그나 일본이나 일단은 강하게 때리고 당겨 치는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타구 속도가 안 나오면은 발사각 다 소용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타구 속도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롯데 타자들이. 생각 잘해야 돼요. 히팅 포인트를 뒤로 당기는 거는 작은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미는 거는 작은 시간에 안 돼요. 홈런 타자 갖고 싶으면 삼진 병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대부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시죠. 어려워요. 하나마스터님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시환이 맨날 못한다 막 그렇게 얘기는 하고 불안하다 해도 우리는 그냥 요즘에 조금 하향세구나 하고 말았던 게, 걔는 끝나면 무조건 30개 치거든. 타코도 일본에서 수입해보면 안 되려나요?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해외 코치가 오는 걸 나머지 현장 코치진이나 선수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써니님이 코치보다 감독 누가 될지가 더 문제 아닐까요? 아니요. 상진님 영상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요, 이거. 롯데가 9년 동안 총 승률이 45.9%예요. 근데 지금 롯데 승률이 얼마일까요?
요 영상을 찍을 때 롯데 승률이 45.8%였거든요. 지금 롯데 승률이 44.6%입니다. 8시즌부터 지금까지 5화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18시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롯데의 감독이 몇 번이 바뀌었죠? 충동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고 안 하고는 구단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뭐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온 흐름을 봤을 때 롯데가 망한 건 감독 탓은 아니에요. 9시즌 동안 7명이야. 감독이 롯데라는 팀에서 어떤 운영을 했고 어떤 방향성을 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선수들이 한 번도 벽을 넘은 적이 없고 그럼에도 자기 할 것 위주로 연습을 해왔고 프런트는 시즌에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개가 겹치는 거예요. 감독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독보다는 선수단이나 프런트나 그냥 이 팀이라는 색깔 자체가 그 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산이나 LG가 강팀이 된 건 단장의 임기가 길었던 측면도 있었겠죠. 네. 감독은 시즌의 운영권을 대부분 책임집니다. 그런데 프런트는 장기적인 팀의 플랜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프런트는 퓨처스 리그에 대한 운영을 맡아서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정경백 코치가 영입이 됐을 때 퓨처스에 간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나중에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경배가 1군 선수들의 타격이 무너졌다고 같이 올렸잖아. 3명이 다 1군에서 지금 타격 코치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산으로 가는 게 어딨어. 그럼 2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는 애들은 다 어떻게 하고. 여러분 혹시 FM 해보셨어요? 보면 2군의 젊은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빨리 쓰려면 1군의 감독이 쓰는 전술이랑 똑같지는 않더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많은 전술을 써야 2군 선수들이 빨리 큽니다. 축구만 그럴까요? 그래서 유소년 팀도 직접 돌리잖아요. 네. 야구도 1군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맞춰서 육성을 해야 빨리 1군에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튼동을 쓸 거면은 2군에서 투수들 미친 듯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타네무라 코치 데리고 온 거 잘했어요. 근데 1군에 빨리 올리면 성공한 거라 생각하는지 무자비하게 막기용해. 뭔가 틀이 약해. 동원 썰이요? 말 안 되죠. 박동원은 아닐 겁니다. 영입할 거였으면 성민규 때 영입했어야지. 아시죠? 제가 가장 그 누구보다 박동원을 푸시했던 사람으로서 잠깐 하락세를 겪는 거인 건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동원을 영입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야구부장 라이브에서 나온 거 알고 있죠? 차라리 손성빈을 1년 더 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런트가 박동원을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맛본 헤리티지 그때의 포수는 내부 육성을 통한 강민호의 통장이었죠. 혹은 부산고나 경남고 출신의 젊은 포수를 또 다른 방향으로 육성하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자연치님, 부상권, 특히 부상고 경남고 출신의 포수는 지금 롯데에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아, 다음 주부터 슬슬 다시 드래프트 얘기 꺼낼 겁니다. 이제 롯데 얘기 계속 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또 좋아요, 알람 설정, 하이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프 잘 부탁드리고요. 아마 남은 시즌 동안에는 롯데 얘기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을 야구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롯데 얘기는 주로 유망주 위주,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9월 달에 있을 드래프트 얘기도 이제 조금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